절정의 순간은 85분이었습니다. 오스틴 선수의 백패스 실수를 틈타 소니는 순식간에 공을 가로채 골문을 향해 속도를 높이며 1대1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골망을 찢을 듯한 마무리 시나리오 대신 홈팀의 센터백 브랜던 하인즈 아이크가 뜻밖에도 맹렬히 뒤쫓아왔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정확한 태클을 날려 손흥민을 잔디 위에 쓰러뜨렸습니다. 황금 같은 기회는 관중들의 경악 속에 그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완전히 탈진한 채 허리를 굽히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손흥민의 모습은 현재 LAFC가 처한 답답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실에 들어선 센터백 브랜던 하인즈 아이크. 85분에 직접 손흥민을 막아낸 장본인은 전혀 자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생체역학과 전술적 지식을 동원해 상대팀 주장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비합리적인 선수 기용에 강력한 일격을 가하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운명의 85분. 폭풍이 느려진 순간 브랜던 하인즈 아이크는 85분에 있었던 스프린트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며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수비 전문가의 실전 시각에서 그는 직접 맞부딪힌 경험을 바탕으로 LAFC 주장의 실제 속도 저하를 가늠했습니다. 85분 중원에서 제 동료의 백패스 실수가 나왔을 때 제 심장은 덜컥 멎는 듯 했습니다. 하인즈 아이크가 수비 시스템의 실수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가로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비수의 뇌는 자동으로 적색 경보를 울렸습니다. 끝났다. 무조건 실점이다. 소니의 단거리 폭발력과 양발 마무리 능력은 한때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파괴했던 물리적 무기였으니까요. 그는 역설적이었던 속도 경쟁을 묘사했습니다. 저는 실수를 만회하겠다는 일념으로 골문을 향해 미친 듯이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내딛지 않아 문득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소니 사이의 거리가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벌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치고 나가려 애를 썼지만 두 다리의 움직임은 극도로 무거웠고 경쾌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니가 16.5m 페널티 박스 라인을 막 넘었을 때 저는 제때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었고 정확한 슬라이딩 태클로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소니는 잔디 위로 넘어졌고 저는 공을 빼앗았습니다. 그 정당한 경합 직후 일어났을 때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맙소사, 이게 정말 그 손흥민의 스피드라고. 만약 지난 시즌들의 손흥민 버전이었다면 그렇게 광활한 공간이 열렸을 때 저는 절망 속에서 그의 흙먼지만 마시며 그가 냉혹하게 골키퍼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잔디 위에서 그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느리고 생기가 없었죠. 탈진의 해부학. 잘못된 전술이 부른 생물학적 대가 오스틴의 센터백은 그 비정상적인 둔함의 이유를 손흥민의 에이징 커브 기량 하락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현대 스포츠 과학의 지식을 빌려 그는 왜 결정적인 순간 소니가 한 박자 느려질 수밖에 없었는지 분석하며 LAFC 전술 시스템이 초래한 직접적인 생물학적 여파를 낱낱이 발가벗겼습니다. 관중석의 팬들과 언론은 왜 소니가 더 이상 기적 같은 스프린트를 보여주지 못하는지 의아해하며 기사를 쏟아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포츠 과학의 관점에서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인즈 아이크가 단호하게 분석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거운 화물 트럭을 끌고 험난한 고갯길을 넘도록 강요해놓고 마지막 랩바퀴에서 포뮬러1 레이싱카가 최고 속도를 유지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는 생체역학적인 고갈 상태를 해부했습니다. 그 상황이 발생하기 전 84분 내내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을 자기 진영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끊임없이 내려와 공을 받게 하고 몸싸움으로 압박을 벗어나게 한 뒤 다시 앞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여 어시스트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원 지역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그 전력 질주들은 비록 골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그의 체내에 축적된 글리코겐을 완전히 불태워버렸고 속근 섬유를 심각하게 갉아먹었습니다. 85분에 이르러 마침내 진짜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소니의 근육은 젖산 축적으로 인해 이미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의 두 다리는 더 이상 폭발적인 힘을 생산해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제가 더 빠르거나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그를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두 다리가 이미 소속팀에 혹사시키는 전술 시스템에 의해 그 전부터 꽁꽁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료 휘슬 이후에 잔혹한 풍경, 깊은 공감이 담긴 포옹 하인즈 아이크는 생체역학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경기가 끝난 직후의 정적이었던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오스틴 동료들과 귀중한 승점 1점을 축하하는 대신 왜 상대팀 주장에게 먼저 다가가기로 결심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0대0 무승부를 알리는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저는 즉시 하프라인 쪽을 돌아보았고 소니를 보았습니다. 하인즈 아이크가 깊은 존경심을 담아 회상했습니다. 그는 할리우드 액션을 하듯 잔디 위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소를 들이마시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심하게 파도치고 있었고 심혈관계가 심각한 과부하 상태에 빠진 탓에 얼굴은 땀범벅이 된 채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는 사내들 사이에 깊은 공감.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우리 팀이 무실점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대한 재능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먼저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소니는 고개를 들어 제 존중에 끄덕여 답했지만 이미 말을 뱉어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것은 잔디 위에서 잔인할 정도로 생명력을 쥐어짜 내진 위대한 전사의 가장 진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경기를 기점으로 손흥민 선수를 향한 제 개인적인 존경심은 몇 배나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피로감에 비명을 지르고 피치 위에서 가장 고되고 불합리한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을 뿐 결코 동료나 코칭 스태프를 향해 팔을 휘저으며 불평하거나 남 탓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크 도스 산토스를 향한 선고, 그는 보물을 파괴하고 있다. 폭로에 가까운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센터백 브랜던 하인즈 아이크는 서슴없이 LAFC의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을 향해 비판의 창끝을 겨누었습니다. 수비수의 전문적인 시각에서 그는 끔찍한 전술 구조가 한 슈퍼스타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억압하고 죽이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현대 축구는 당연히 높은 강도의 압박과 희생을 요구하지만 인적 자원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부하 관리 측면에서 과학적인 계산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인즈 아이크가 전술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만약 마크 도스 산토스에게 진정으로 훌륭한 전술판과 중원에서의 매끄러운 볼 배급 시스템이 있었다면 손흥민이 오늘처럼 극도의 탈진 상태에 빠지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소니가 마땅히 걸었어야 할 길을 지적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는 체력을 비축하고 측면을 파고들거나 페널티 박스 가장자리에서 살짝 물러나 보이지 않게 침투하도록 허락받았어야 합니다. 만약 체력이 보존되어 100%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었다면 85분의 그 역습 상황에서 그는 틀림없이 우리의 모든 수비 노력을 단숨에 끝장내버렸을 것입니다. 오늘 경기는 0대0으로 끝났습니다. LAFC는 승점 2점을 잃었죠. 하지만 승점 손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손흥민의 가장 날카로운 킬러 본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LAFC 코칭 스태프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며 사냥 표범의 등골을 휘게 만들어 물소나할 법한 막노동을 강요한다면 조만간 그들의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며 이 잔혹한 자원 낭비에 대해 극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반응과 결론 브랜던 하인즈 아이크의 생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폭로는 즉각 전문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에 불을 붙이며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라즈팔 브라르 박사, 스포츠 의학 및 부상 분석 전문가, 엑스 평론. 하인즈 아이크는 글리코겐 고갈 증후군을 정확히 묘사했다. 85분에 소니가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은 폼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한계였다. 34세의 공격수에게 끊임없이 박스 투 박스로 뛰라고 강요하는 것은 LAFC 코칭 스태프가 스포츠 과학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맷 도일 전술 분석 기자. 상대 수비수가 당신 팀의 공격수를 위해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는 것은 몹시도 수치스러운 진실이다. 하인즈 아이크의 선고는 완벽하게 정확하다. LAFC는